서망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번 시간에는 관계법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라는 과목 자체가 되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딱딱한 과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재출간을 했어요. 이게 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관리법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분법이 됐거든요. 뭐 소방시설법이나 또는 화재 예방법 이렇게 이제 분법이 되면서 약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공부를 특히 이제 2022년에 하셨던 분들은 2023년 시험 대비해서 다시 공부를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내용이 약간은 변동이 됐습니다. 내용이 약간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개정된 부분 체크하고 다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저하고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책을 다시 쓰면서 이제 어떻게 편집을 했냐면 일단은 뭐 기본법이면 기본법, 유지법이면 유지법, 공사업법이면 공사업법, 그리고 위험물법이면 위험물법 이렇게 해서 제가 편집을 해놨는데요. 자, 편집을 할 때 일단 밑줄은 제가 안 쳤어요. 책 부분에 밑줄은 안 쳤기 때문에 그 밑줄을 제가 이렇게 이제 교환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같이 이렇게 밑줄 치시면서 제가 이 조항은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법규나 또는 이제 원론이나 또는 이제 기계구조, 전기구조 다 마찬가지죠. 우리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격선 딱 맞춰놓고 우리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법규도 전체 다 보지 못해요. 이거를 전체를 다 보려면 우리가 법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있고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걸 다 합치면 500페이지가 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500장이죠. 그러니까 1000페이지야 거의.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1000페이지까지는 아닐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래서 우리는 선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책 중간중간에 제가 생략이라고 표시한 게 있어요. 그건 너무 긴 별표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별표들은 책에서 제가 그냥 과감하게 다 빼버렸습니다. 빼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수업 진행 방식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법에는 장이 있어요. 장 1장, 2장, 3장. 그래서 그 장별로 제가 뭐를 넣어놨냐면 연습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장별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론과 문제풀이를 같이 할 거예요. 문제풀이를 같이 할 겁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소방법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8년에 여러분들 최초에 뭐가 제정이 되냐면 소방법이 제정이 됩니다. 소방법이 제정이 되고요. 1963년 1차 개정부터 2003년까지 개정이 수차례되고 원래 이제 소방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2004년에 이 법이 하나로 돼 있던 게 몇 개로 나뉘냐면 4개로 나뉘어요. 4개. 그래서 4분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소방기본법, 공사기술관리법, 설치안전법, 위험물법 이렇게 나와 있고 다중이용 특별법, 그쵸? 그리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이 법은 개정이 되고 지금은 요 명칭이 싹 다 바뀌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법들은 여러분들 뒤에 가보면 이렇게 5가지 현재 기본법이 있고 시설법이 있고 예방법이 있고 공사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원래 2022년 12월 이전까지는 요 2개가 하나의 법이었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긴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요번에 이제 소방이 잘랐어요. 그러니까 분법이 된 거죠. 근데 분법이 되면서 이게 그대로 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오지 않고 내용이 약간 어떻게 됐습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되면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2022년까지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를 하시다가 2023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법이나 공사법, 위험물법은요. 요 3가지 법은요. 그죠? 요 3가지 법은 그 전에 보던 거 그대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바뀐 건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요게 분법이 되면서 내용이 좀 많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 부분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볼 때 법령 체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시행령을 배울 거고 시행규칙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딱 3개만 배우면 돼요, 우리는. 법, 령, 규칙. 아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시험 범위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법, 그리고 이 밑에 뭐가 있냐면 시행령,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규칙. 아셨죠? 이 3가지를 우리가 배울 거고요. 시설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령, 규칙.
법령 규칙, 법령 규칙, 법령 규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3개씩이니까 15개가 되는 거지. 맞나요? 맞나요? 근데 양이 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을 보고 령을 보고 규칙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소관계를 따지면 이게 가장 포괄적인 범위고 그거보다 세부적인 게 령이고 그거보다 세부적인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법을 볼 거거든요. 법을 보고 나서 법을 쭉 읽다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정하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멘트들이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건 그걸 어디를 찾아보라는 거냐면 시행령을 찾아보라는 거고요. 또 본문을 막 읽어보다가 이 법에 대한 이런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디서 정한다라는 거야?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라는 거야. 시행규칙.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고시는 우리 소방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죠. 시도조례 마찬가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모든 법에 가보면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안에 조가 있고요. 1조. 그리고 동그라미 1항. 그리고 1호 가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책 보면 책 같은 거 보면 1단원이 있고 그 1단원 밑에 1. 동그라미 1. 맞습니까? 뭐 양가로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하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이 있으면 그 밑에 조가 있고 그 밑에 항이 있고 그 밑에 호가 있고 그 밑에 목이 있고.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의 순서다. 책의 순서다. 목차의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장조, 항, 호, 목 이 순으로 내려간다. 뭐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체계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체계로 법 자체가 돌아간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법규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 점수를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볼 때 딱 60점 맞으면 안 되고요. 60점 이상, 한 70점 정도 또는 80점, 한 70에서 80점 사이가 제일 많아요. 제가 그 정도 여러분들 제가 실력을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0점 맞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위도 워낙 넓고 틀림없이 제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다,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 말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틀림없이. 근데 그런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냥 그 시험 때 갔을 때 운에 맡겨서 그냥 뭐 3번이 마음에 들면 3번, 2번이 마음에 들면 2번 이럴 수밖에 없어. 자격증 시험은 그게 여러분들 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 시험이 기출이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진 게 뭐냐면 다 CBT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마킹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랜덤으로 돌린단 말이야, 이제. 맞죠? 그러니까 이제 2023년부터는 제가 봤을 때 뭐 1회차 기출, 2회차 기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집 있죠? 기출 문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조금 다시 한번 계속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필기는. 그래서 필기는 이제 컴퓨터로 다 시험을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아직은 이렇게 마킹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기사라던가 산업기사가 다 그렇게 바뀌었고 소방은 작년 4회차, 그쵸?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시점이 2023년 초기 때문에 작년 4회차 때 이제 그렇게 됐었죠. 그죠? 그래서 너무 크게 바뀌어서 법규가 2024년 새해 대비해서 제가 책 개정하면서 강의를 다시 찍는 거예요. 일단 필기는 우리가 한 70점에서 80점 정도 법규는 한번 맞춰보자. 그리고 실기 때는 법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실기 때는 법규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필기만 잘 넘기시면 돼요. 재미없으셔도 합격을 위해서 법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법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1편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소방기본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법, 령, 규칙, 그쵸? 그러니까 법도 배워야 되고요. 령도 배워야 되고요. 뭐도 배워야 돼요? 규칙도 배워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 제일 큰데 뭐가 있다? 장이 있다, 장. 그 밑에 조가 있어요. 그 밑에 호가 있고 그리고 목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에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목적이 시험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들 목적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어떻게 보면 설립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본법을 내가 왜 만들었냐? 지금 여기 갔을 때 화재를 예경진, 그죠? 예방, 경계, 진압한대요. 맞습니까?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와 구급을 얘기한대요. 구구. 이 5가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본법의 가장 목적이거든요. 이게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한대요. 맞습니까? 이걸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갔을 때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요게 소방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목적인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법은 누구에 대한 법이냐면 이 예방경계 진압과 구조구급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방공무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법이에요. 소방공무원의 업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럼 그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예방경계 진압하고 또 구조구급대원들이 구조와 구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마지막에 갔을 때 공공의 안녕과 그리고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목적도 한번 보셔야 되고 예경진 구구라는 거 앞글자 따서 여러분들 단어 꼭 알고 계세요. 자, 2조. 이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용어의 정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용어의 정의는 항상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1조의 목적, 2조의 용어의 정의. 이건 항상 정해져 있는 패턴이에요. 모든 법에. 아셨죠? 그래서 소방 대상물이라는 정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소방 대상물은 소방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들이에요. 소방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 소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대상물들이 소방 대상물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이거 선박을 만드는 구조물이에요. 말리는 게 아니고 선박을 만드는 구조물이고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물건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소방 대상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건축물, 차량, 선박 등등등등 이런 곳에는 소방법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중요한 게 여기 선박에서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그랬죠. 항구에 메어둔 선박. 그러니까 이게 정박 중인 것만 해당을 하고요. 항해 중인 건 제외야. 아셨죠? 요거 항해 중인 선박으로 잘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교환에 밑줄 쳐놨잖아요. 자하고요. 응? 그 펜 있죠? 형광펜? 아니면 그냥 빨간 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밑줄 치면서 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졸려. 딱딱해서. 졸리다고요. 여러분들 그 밑줄 치면서 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이제 포인트 따드리는 거 잘 보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관계지역이래요. 관계지역. 관계지역은 얘가 있는 장소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이웃지역.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과 이웃지역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 지역에서는 뭐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예방, 경계, 진압, 보이시죠? 구조와 구급 활동을 해야 된대. 예경진 구구를 해야 된대.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계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관계인. 요거 잘 나오죠. 관계인. 관계인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인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얘기합니다. 소관점이라고 해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유, 관리, 점유. 소유, 관리, 점유. 아셨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본부장입니다. 서장 아니고요. 청장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우리 소방법에서 소방본부장이 나오고 그리고 소방청장이 나오고요. 소방서장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대소관계는 청장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본부장, 그 다음 서장이죠. 이 세 사람이 진짜 많이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를 청, 본, 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청, 본, 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줄여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 내 말은. 그리고 시도지사 나와요. 시도지사.
이 시도지사는 전 그냥 C라고 하겠습니다. C. C. 청시본서 이렇게 네 사람을 얘기를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법에 가보면 본부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나와 있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를 시도라고 한대요. 그래서 일반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의정부시 거주하거든요. 현재. 의정부시. 자, 의정부시장은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장이 아니고 우리는 기본법에서 시도지사는 누가 되는 거냐면 경기도지사가 되는 거야. 이럴 때는. 근데 내가 만일 서울특별시민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서울특별시장은 요 시도지사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특별시니까 특별시. 광주광역시 마찬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인천광역시 마찬가지. 그 시장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될 수 있어요. 뒤에 가보면 나와요. 하여튼 이렇게 일반시를 제외한 시도에서 뭐를 담당을 하는 사람이래요? 예방, 경계, 계속 이거 들어가죠. 진압, 그죠? 근데 여기에 조사가 들어가요. 특이하게. 원래 조사가 없었는데. 그리고 구조와 구급. 뭐 이걸 빼놓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조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럼 이 조사는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를 얘기합니다. 이거. 근데 이 화재조사가 예전에는 기본법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다 빠졌어요. 네. 화재조사법이 따로 생기면서 화재조사 내용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뭐의 장이다? 부서의 장이다. 부서의 장이다. 본부장이다. 요거 청장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서장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소방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재를 진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을 한대요. 진압과 구조 구급. 자, 여기 뭐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방과 경계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진압과 구조와 딱 구급.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 조직체가 이렇게 세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소무용이라고 해서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맞나요? 그래서 소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소방원은 누구예요? 저거 군대 대신에 여러분들 군 복무 대신에 의무소방이라는 걸 갈 수가 있고요. 의용소방대원은 뭐냐면 우리가 소방 업무 있죠. 진압이나 구조, 구급. 이 업무를 원래 소방관들이 하는데 그 소방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입니다. 그래서 소방대에 포함된 3명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지선다기 때문에 아까 관계인 3명, 소방대 3명 이런 거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기 이상한 거 하나 껴놔가지고 다음 중 소방대가 아닌 것은 관계인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방대에 여기 갔을 때 본서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본부장이 될 수도 있고 서장이 될 수도 있죠. A 현장에 갔는데 소방공무원들과 그죠? 그리고 의무와 의용소방대원들이 나와서 지금 막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직위가 높은 사람이 그 현장을 지휘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본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서장이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냥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어디에서? 봐봐 여러분들. 현장에서.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고 현장 직접 나가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한다? 소방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2조의 2. 여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국가와 지자체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법에 대한 것만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대통령령이나 행안부령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3조 보겠습니다. 3조. 소방기관의 설치. 봐봐.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교육, 홍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자, 이거를 다 합쳐서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교육, 홍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와 구급. 맞습니까? 이 업무를 전체 다 합쳐서 무슨 업무라고 하겠대? 소방 업무라고 하겠대. 이걸 우리가 소방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소방 업무를 하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뭐 119 안전센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소방서가 될 수도 있고, 소방본부가 될 수도 있고, 소방청이, 보통 우리가 소방서라고 얘기하는 곳. 119 누르면 전화 받는 곳. 맞습니까? 거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이 소방기관을 설치할 때 필요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서 정하겠다? 대통령령, 즉 어디서 정하겠다? 시행령에서 정해놓겠다. 근데 이 시행령은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치사한 문제인데 이거 행안부령 이런 식으로 바꿔놔서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고. 자, 2항, 3조의 2항 요거 중요하죠.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본서는 누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데? 맞습니까?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답니다.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답니다. 요거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시도지사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제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 이 사람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야 결국. 위에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전에 실제 예로 가장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경기도지사 하셨던 분이 긴급전화인 어디에 전화해서 119에 전화해서 약간 까내리는, 그치? 까내린다기보다 내가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당연히 나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듯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통화하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죠. 일반 전화로 한 것도 아니고 이걸로 해가지고, 그치? 맞습니까? 되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 내 말은. 지휘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3번, 2항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이제 하나가 들어온 게 뭐냐면, 들어온 지 좀 되긴 했는데, 원래 예전에 이 말 없었거든요. 자, 청장도 본부장과 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간 게 언제 들어갔냐면, 지금 소방 공무원들이 지방직에서 다 뭘로 전환이 됐어요?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청장도 본서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하나가 생긴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 하나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자, 시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시도지사 직속으로 뭐를 둔대요? 본부를 둔대. 누구 직속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서를 두는 것도 아니고 청을 두는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뭐를 둔대요? 본부를 둔다. 시도지사 직속으로 본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조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요. 자, 3조의 2.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읽어보세요. 이 정도는 3조의 3. 네,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4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조는 뭐가 나와요? 119 종합상황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9 종합상황실은 다른 거 하는 곳이 아니고요. 내가 만일 우리 시도에 재난이 일어났다. 또는 이제 뭐 화재가 일어났다.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실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119 종합상황실이에요. 그래서 이 119 종합상황실이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뉴스 기사에서 인천 소방본부 본부에 있는 종합상황실 모습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자, 거기 1항 가보면 종합상황실 설치와 운영을 누가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청본서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청본서. 그래서 청장과 본부장, 서장이 설치를 하는데 청장은 어디에 설치할까요? 청에 설치를 하고요. 본부는 어디에 설치해요? 본부장은 본부에 설치할 거고 서장은 서에 설치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설치한 119 종합상황실은 뭐를 하게 되어 있냐면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활동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재, 뭐 예방, 경계, 진압 다 들어간다 그랬죠. 조사, 교육, 훈련, 구조, 구급 맞습니까? 자, 이거를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하나, 분석 둘, 판단 셋, 전파 넷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뭐를 한대요? 상황 관리도 하고요. 현장 지휘와 조정 통제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네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업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데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좀 자세한 내용은 뭘로 정하겠대요? 행안부령 규칙으로 정하겠대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청본서가 설치한다라는 거 포인트고 운영 목적이나 또는 업무 요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119 종합상황실을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조금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정하겠다? 행안부령에서 정하겠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겠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행안부령 나와요. 행안부령. 규칙 제2조. 자, 규칙 제2조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종합상황실. 자, 여기서 지금 아까 틀림없이 여기 규칙에서 우리가 얘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규칙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종합상황실은 청, 시도, 본부와 서에 각각 설치, 결국 아까 청본서가 설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청에도 설치하고 본부에도 설치하고 서에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본서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정보 수집 전파하기 위해 전산 통신요원 배치하고 유무선 통신시설을 갖춘대요. 통신시설도 있어야 되고 유무선 통신시설, 그러니까 통신시설과 사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이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계속 모니터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시간? 24시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실장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실장이라는 사람은 아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직위가 높은 사람을 우리가 종합상황실 실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장은 신고 접수를 받고요. 사고를 수습하고 지원 요청을 하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재난 상황의 전파 및 보고, 지휘 및 피해 현황 파악, 정보 수집 제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마지막에 갔을 때. 맞나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피해 복구 현장에 출동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오답이 나올 수 있어서 잘 체크해 주시고, 실장이 상부에 보고하는 사항이 있거든. 요게 잘 나와요. 또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상부 보고 사항이라는 건 결국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서에서 본으로, 본에서 청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지체 없이 서면, 팩스,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서는 본부에, 본부는 청에 각각 보고를 해야 된다. 자, 밑에 가보면 요거 나와 있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숫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사망 5인, 사상 10인, 사상, 상상이 아니죠. 죽거나 다친 사람 10인. 맞나요? 그리고 이재민 100명. 재산 얼마? 50억. 일단 이렇게 4개 세팅하십시오. 그래서 망상에 빠진 이재민 씨 재산. 맞습니까? 50배가 돼서 50억이 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망, 상, 이재민, 재산. 망상에 빠진 이재민 씨 재산이, 망상이라는 건 본인 상상이죠, 이제. 50배가 돼서 50배가 돼서 얼마가 됐다? 50억이 됐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50배가 돼서 지금 얼마가 됐어, 여러분들? 50억이 됐네. 야, 그럼 이 사람은 괜찮게 살았네. 1억이 있는 거네. 1억이 있는 거네. 미안해요,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요거 잘 나와요. 이렇게 4개. 이 가나 다목. 그러니까 4개죠. 4개죠. 하나, 둘, 셋, 넷. 그치? 근데 여기 사상자는 이거 하나 잘 보세요.
사망자와 모를 합한 사람, 모를 합한 사람의 이제 합계냐면 사망자와 부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4명이래요. 부상자가 7명이 나왔대. 그럼 몇 명이야? 11명이지. 그럼 이건 상부에 보고해야 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실 게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건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화재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상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11명, 1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건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재민 100인, 재산 피해 50억. 관공서학교 정부 및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읽어보시고 지하. 그러니까 지하자 들어간 것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요거는 나중에 소방시설법에서 배워요. 지하철, 지하구, 지하상가 이런 것들. 백화점. 뭐 백화점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도 좋아합니다. 백화점 이런데 백화점에서 화재가 나면 해야 되고 11층. 숫자 들어간 거 잘 보세요. 11층. 그리고 위험물법에 가보면 3000배 지정수량.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물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법적으로 지정해놓은 수량보다 몇 배? 3000배가 넘는 위험물을 저장을 해놨다라는 거고 5층에 30개. 53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이상이거나 숙박시설, 30시 이상의 숙박시설이나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 그러니까 이런 곳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화재가 나게 되면. 그리고 연면적 15,000. 이것도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연면적 15,000. 그래서 15,000 공장. 15,000 공장, 화재 경계지구 나와 있고 그리고 1000톤. 근데 이 선박은 메어져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여기가 보면. 그죠? 그리고 가스, 화약, 발전소, 변전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요 화재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요 1호에서 대부분 다 시험 문제가 나오고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상부에 보고를 해라라고 나와 있지만 잘 안 나옵니다. 저기는. 됐습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 자체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따가 뒤에 가시면 저하고 같이 보시겠지만 자 4조의 2는 뭐예요? 소민터, 소방기술민원센터. 이거는 법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기사나 산업기사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줄여서 소민터라고 부르는 건데 소방기술민원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청장 또는 본부장은 그죠? 청이나 본은 시설공사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청과 본에 설치하는 거야. 여기 가면 왜냐면 청과 본이라고 했으니까 청이나 본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해결해 주는 곳이냐면 요거. 민원 해결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거죠. 민원 해결. 소민터라는 걸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겠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서 정하겠다? 이제 시행령,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정하겠다. 자, 청장 또는 본부장은 소민터를 청본부에 각각 설치 운영한다. 자, 청본에 각각 설치 운영한다. 그리고 이 민원을 받아들이는 민원센터는 사람을 센터장 포함해서 몇 명? 18명. 소방 공무원들이요. 제가 이제 현직에 계시는 분들, 후배들도 현직에 있는 분들 많거든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자격증 쪽도 강의를 하지만 여기도 강의를 하거든요.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이게 신규 채용하시는 분들, 신규 채용하는 친구들, 이제 가보면 이제 내근하는 친구들, 외근 말고 이제 안쪽에서 이제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있죠. 이제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일이 힘든 게 아니고 그리고 전화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얼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막 하시고 그죠? 이럴 때 이제 욕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발음은 안 하겠지만 18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민원센터는 그리고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민원 처리. 근데 그 민원 처리가 뭐냐면 요 법령 해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술 기준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설치를 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스프링클러를. 근데 이게 현장에 가보니까 그 기술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현장마다 틀릴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현장의 특성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이 법을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민원들을 넣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소방법에 대해서, 소방 기준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소방 공무원들이니까. 그치? 그리고 이런 민원을 다 모아서 어차피 물어보는 게 다 비슷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보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현장 확인과 처리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됐나요? 자, 그리고 몇 조가 나와요? 5조가 나오죠. 5조. 자, 5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방박물관이 나옵니다. 소방박물관. 그 소방박물관은 일단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에 청장은 박물관을, 그리고 또 시도지사는 체험관을. 그래서 청장은 박물관, 청박이, 시도지사는 체험관, 시체.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죠? 청박이 시체, 청박이 시체, 청박이 시체. 왜냐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여기서는. 아셨죠? 그리고 다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서 정한대요? 행안부령으로 정한답니다. 맞습니까? 뭐 시도조례에 따라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행안부령으로 다 정하는 거야. 박물관과 어디? 체험관. 근데 박물관은 박물관이죠, 박물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소방박물관이. 용산에 가면 전쟁박물관이 있고요. 군포에 가면은 철도박물관. 왜냐면 내가 군포 예전에 살았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가보면 거기 진짜 소풍으로 진짜 많이 갔어요. 철도박물관. 그러니까 그런 박물관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소방에서도 이제 요 박물관을 지금 건립하려고 지금 계속 유치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광명 쪽에 생긴다라고 들었거든요. 소방박물관이. 자, 그리고 시도지사는 체험관. 이 체험관은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 시도별로 하나씩은 다 있어요.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직접적으로 내가 재난에 대한 또는 화재가 났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죠. 뭐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 또는 내가 이제 어떻게 소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다 있어요. 애기들 데리고 가기 진짜 좋더라고요. 좋아합니다, 애기들이. 너무 큰 애기들 말고 여러분 조그만 애기들. 큰 애들은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러지. 안 가, 나 집에 있을래. 귀찮아. 하여튼 자, 그래서 여기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규칙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여기는 제가 밑줄은 쳐놨지만 왜냐면 잘 안 나오거든, 이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험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어보세요. 기능이라던가 원래 시행규칙 별표 1에 요 체험관 설립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관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이제 체험을 하게 해주는 뭐 교수라던가 조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아셨죠? 근데 그 기준들을 다 볼 수가 없다. 이거 엄청 많거든요, 양 엄청 많아요. 근데 굳이 제가 봤을 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5조까지 이렇게 봤어요. 5조까지 봤고, 자 6조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뒤쪽에 내용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기본법 어때요? 어렵지 않죠? 왜 만들어졌는지, 이 기구가 왜 만들어졌는지, 또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또 보시면 또 재밌어요. 재미없나요? 일단 그래서 법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치? 법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고 시험 과목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해서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위험물법 한번 끝내보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